20대부터 60대까지 가난을 유발하는 소비 습관은요, 불안을 회피하기 위한 행동을 어떻게 하느냐예요. 어떻게든 되겠지 그때 가면. 절대 어떻게든 안 돼요. 돈이 들어올 때 사람마다 물 들어오는 시기가 또 있는 것 같아요. 그때 좀 모아놓고 그때 좀 키워놓을 준비를 하고, 돈 공부를 해야 되면 돈 공부를 좀 하고, 내가 지금 일해야 될 때라면 일을 좀 하고, 그게 나의 경제와 나의 삶을 책임지는 게 아닐까. 결국 나를 책임질 수 있는 건 나밖에 없잖아요. 욜로 좋은 사람은 그렇게 사세요. 저는 제가 만나는 젊은 분들한테 욜로 절대 추천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마음정비사 일을 하고 있는 한창수입니다. 여러분들 오늘 하루도 편안하게 보내셨나요? 교수님, 몇 년 전만 해도 욜로라는 말이 유행했었는데 이 트렌드가 빠르게 사라진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전 별로 안 좋아했는데 욜로 다들 기억하실 거예요. You only live once. 한 번뿐인 인생 지금 즐겨라. 지금 떠나라. 뭐 이거죠. 우리나라에 옛날부터 이 말이 있었어요. 우리 할아버지들도 이런 거 얘기했었는데 욜로 이게 아니라 노세 노세 젊어서 노세. 근데 사실은 그렇죠. 그 노래는 그거였어요. 노세 노세 젊어서 노세 늙어지면 못 노나니. 근데 요새는 사실은 어떠세요? 노세 노세 젊어서 노세 늙으면 굶어 죽을 테니잖아요. 젊어서 그렇게 살면 나이 먹고 힘없어지면 어떡할 건데요. 요새 유튜브 보면 여행 유튜브 하시면서 저 친구들은 돈은 어떻게 버나 이런 거 막 걱정하는 댓글 다는 거, 댓글들 본 기억이 나요. 저도 좀 걱정이 되더라고요. 사실은 그렇게 막 브이로그나 여행 유튜브 하시다 보면 젊을 때 사실은 그게 되는데, 나이 먹고 허리 아파지고 몸 아파지고 그리고 외모 좀 떨어지면, 그리고 말하는 그것도 사실은 열정이잖아요. 그 열정 떨어지면 그것도 조금 시들해질 텐데 그때 가면 뭐 먹고 살지 저분들은? 막 그런 걱정이 막 들잖아요. 우리 인생이 그래요. 욜로라는 말이 사실 어떻게 나온 말이냐 하면요, 사실은 욜로는 미래에 대한 희망이 없을 때 나타나는 거예요. 원래 미래에 내가 지금 힘들지만 조금만 참으면 나중에는 집도 사고 회사에서도 부장도 되고 그 돈을 모아서 내가 조금 더 여유 있는 삶을 살 수 있어. 그러면 참을 수 있죠. 근데 밤을 새서 일을 하고 월급을 절반씩 저금을 해도 나는 집은 못 살 것 같아. 그럼 어떻게 될까요? 내가 돈을 10년을 동안 모으면은 대출을 해서라도 집을 살 수 있다면 내가 그렇게 하겠는데, 계산을 해보니까 그게 안 나와. 그러면은 조금 큰 집 월세 얻죠. 그게 사람 심리인 거예요. 어차피 집도 못 사고 노후도 없다면 지금 즐기자는 거죠. 어차피 노후에 힘든 거 그건 그때 가서 얘기고, 사람이라는 게 어차피 다 조삼모사잖아요. 그냥 나중에 못 먹을 것 같으니까 지금이라도 먹자라는 심리인 거예요. 근데 어느 날 문득 욜로라는 말이 사라졌더라고요. 저는 이게 그 많은 어른들이 이런 채널이나 영상에서 많은 분들이 나와서 젊은이들한테 그런 얘기를 최근에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러면 안 된다. 힘들지만 지금 좀 참고 저축도 하고 종잣돈도 마련하고 그래야 미래가 존재한다. 되게 문은 좁아졌지만 그래도 미래를 준비할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하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욜로를 지금 즐기면 미래의 문이 조금 열려도 그거를 할 수 있는 힘이 전혀 없다는 걸 이제 느끼는 거예요. 다시 얘기하면 지금 내가 즐기다가는 내일은 먹고 살 게 없겠다. 즉 지금 즐기는데 내일의 빈곤이 더 무서워졌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게 있어요. 사람이라는 게 무서우면, 그리고 공포 반응이 오면 뇌의 전두엽 기능이 줄어들거든요. 전두엽이라는 게 충동을 조절하고 미래를 계획하는 영역인데 이 기능을 잘 못하는 거예요. 근데 공포 반응이 있을 때가 폭탄 떨어지고 사자가 달려들 때만 그런 게 아니라 돈이 없을 때도 그 느낌을 똑같이 받습니다. 경제적 불안이라는 건 생존의 위협을 느끼는 거거든요. 그러면 우리의 뇌는 긴급 모드로 전환될 수밖에 없어요. 이 상황에서는 장기적 판단이 잘 안 돼요. 미래에 대한 불안이 막 증가하니까 경제적인 빈곤 자체가 심리의 빈곤, 마음이 가난해지는 걸로 이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왜 유명한 얘기 있습니다. 잡화점, 슈퍼마켓, 그 다음에 개인병원들 왜 감기약 치료하고 허리 아픈 약 치료하는 건 어디서 잘 되는지 알아세요? 청담동 비싼 동네에서 잘 안 돼요. 옛날 같으면 산동네, 서민들이 모여 사는 동네에서 더 잘 된다는 얘기가 있어요. 미래보다는 지금 현재에 투자하는 사람들이 그 동네에 더 많다는 얘기인 거죠. 욜로 좋은 사람은 그렇게 사세요. 저는 제가 만나는 젊은 분들한테 욜로 절대 추천하지 않습니다. 내 미래를 담보 잡고 현재에 그걸 땡겨서 다 써버리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사람이 무의식적으로 가난해지는 나쁜 습관에는 어떤 게 있을까요? 제가 뭐 경제 전문가는 아니지만 연령별로 느끼는 것들이 몇 개 있습니다. 첫 번째 20대, 30대 사회 초년병 시절이죠. 이 시대에 가난해지는 습관은 비교 소비예요. 모방 소비라고도 얘기를 하죠. 심리학자 르네 지라르라는 사람은 인간이 소비를 하는 목적은 모방 때문이다. 남이 제네시스를 샀어. 나는 제네시스 한 단계 더 위에 거 사야지. 남이 아이폰 프로를 샀네? 그럼 나는 접히는 아이폰 사야지. 이게 모방 심리라는 거예요. 누가 무슨 루이 똥을 샀네? 나도 사야지. 사실 필요 없어. 그리고 다칠까봐 실용성도 떨어지는데 무슨 효과가 좋다느니 뭐 이거 가성비 있어요. 가성비는 수백만 원, 수천만 원인데 SNS에서 남의 인생을 보면 좋은 얘기가 많이 나오잖아요. 나도 저러고 싶다. 그래서 질르는 거죠. 인스타 보고 갑자기 명품백이 필요해진 경험 없으세요? 인스타 보다가 갑자기 그동안 몇 년, 몇십 년 안 신고 살았던 신발, 그 신발이 있으면은 내가 훨씬 더 잘 걸어 다니고 운동 잘할 것 같은 느낌 든 적 없으세요? SNS 보다가 새로 나온 그 폰을 사야 내가 사진을 잘 찍을 것 같은 느낌 받은 적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알바한 돈으로 해외여행 가고 알바한 돈으로 신상 핸드폰 사고 알바한 돈으로 신상 옷을 삽니다. 인터넷 쇼핑 많이 하잖아요. 그게 다 내 현재의 불안을 일시적인 소비로 가려버리는 거예요. 이게 쇼핑 작은 거 1,000원짜리, 5,000원짜리 뭐 10,000원 안 되는 거 이제 무슨 팡에 가면 되게 많잖아요. 이거를 자꾸 할 때마다 우리 머리 안에는 작은 도파민 풍선이 팡팡 터져요. 팡팡 터집니다. 우리 게임할 때 캐릭터가 칼질 한 번 할 때마다 터지는 도파민이랑 비슷해요. 그러면 작은 소비로 현재 그냥 작은 도파민 때문에 그 만족에 취해서 소비로 합니다. 근데 아시죠? 작은 소비도 10개, 100개 하면 엄청 커지는 거. 그러면 내 인생의 후반은 가난으로 채워지게 된다라는 걸 잊지 말았으면 합니다. 40대, 50대 때는요. 체면 유지비예요. 요새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제가 책에 그런 얘기를 썼었는데 제가 작은 차를 좀 몰고 다닌 적이 있었어요. 그랬더니 그동안에 아주 여러 명한테 제 친구 아니면 잘 친하지도 않은 다른 거래처분들 이런 고객분들한테 이런 얘기를 들었어요. 근데 교수님 그 차를 모는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작은 차를 선호하는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겠어요? 너 정도 됐으면 이거보단 큰 차 몰아야 되지 않아? 라는 얘기인 거잖아요. 신경 쓰이더라고요. 사실은 그거 영향도 좀 받은 것 같아요. 그거보단 조금 큰 차 샀어. 이게 지갑 상황보다 남의 시선을 더 신경 쓰는 거예요. 제가 차를 바꾸면서 결심한 게 있어요. 제 값어치가 그 물건의 값에 달려있지 않다는 걸 제가 느꼈어요. 이제부터는 절대 그렇게 소비 안 할 겁니다. 근데 우리는 안 그러거든요. 40대, 50대 때는 그 모임에서 내가 제일 싸구려 옷을 입거나 제일 싸구려 차를 타면 안 될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예요. 자동차도 왜 특히 외제차 살 때 승차감 때문에 사는 게 아니래매요. 하차감 때문에 사는 거라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후배 앞에선 내가 돈이 없어도 내가 계산해야 될 것 같고 옛날에 세계 야구 대회 했을 때 유명한 오따니가 일본 대표 선수들 60명인가 데려가서 고기를 사 먹었대요. 소고기. 그거 자기가 다 내겠다 그랬는데 제일 연장자 선배가 있을 거 아니에요. 일본 국내 선수가 샀대요. 저 그거 보면서 느꼈죠. 야 그래도 일본 국내 선수래도 프로 선수니까 60명 고기 먹은 값 정도는 낼 수 있겠지. 그러면 내세요. 근데 지금 직장도 내가 다음 몇 달 후에 정년퇴직한다면서 그거 엠빵 하면 되는 거를 굳이 자기가 다 내야 돼? 그거 다 체면 유지비입니다. 특히 차라는 거는요. 이거 차가 뭐 4천만 원이야? 아니면 5천만 원이야? 그 정도는 요렇게 하면은 살 수 있을 것 같아. 근데 차라는 게 차값만 있나요? 차를 유지하기 위해서 써야 되는 돈이 그거보다 훨씬 많아요. 세금도 더 많이 들고요. 보험료도 더 많이 들고요. 어쩌다 한번 긁히기라도 하면 그 수리비 굉장히 크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차를 바꾸기 시작한 것도 있거든요. 체면 유지비가 엄청나게 많아지고요. 언제 그게 드러날지 아세요? 노년에 내가 버는 돈이 줄어들었을 때 그게 티가 날 겁니다. 젊어서 아낀 분들은 그때 조금 더 여유가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 있습니다. 60대가 되면요. 이때 가난해지는 분들이 또 있어요. 변화를 거부하세요. 사실은 이때는 지갑의 크기가 작아질 수밖에 없잖아요. 아무리 일을 잘해도 60대 이후에 돈 잘 버는 사람들은 재벌급들, 기업 오너, 정말 선택받은 분들 아니면 피라미드처럼 뾰족하게 위에 있는 사람들 빼고 나머지 대부분은 점점 수입은 줄어들 거예요. 근데 과거의 방식만 고수하면 새로운 경제 흐름에는 눈을 닫는 거죠. 뭐 대표적인 게 이런 겁니다. 내가 얼마 있어? 뭐 1억이 있어. 아니면 2억이 있어. 은행에다 넣어두는 거예요. 사실은 저는 경제 투자, 뭐 돈 투자 이런 걸 모르니까 돈이
조금 있으면 그냥 은행에 넣어두고 통장에 넣어두는데 너무 적더라고요. 그런데 요새 많은 분들이 돈을 벌으려면 어디 투자도 하고 이래야 된다는데 저는 거기다 시간을 쓸 시간이 없어서 어디 그냥 무슨 투자 통장 뭐 ETF 통장이니 무슨 MMF 통장이니 안 되면은 그냥 왜 그거 있잖아요. 적금. 옛날에는 그게 돈 버는 방식이었잖아요. 적금이라는 게. 금리도 좋았으니까. 근데 지금도 그냥 은행에다 넣어두면 되지? 그러면 물가가 오를 때마다 저는 계속 가난해지겠죠. 은행이건 주식 증개인이건 이렇게 하면 돈 벌 거라고 얘기하는 사람 주변에 많을 거예요. 친구들도 많을 거고 저한테 맡기라고. 근데 저 그런 경험 했었어요. 옛날에 유명한 국내 증권회사에서 여기다 넣어두면 언제 올라갈 거고 자기네들이 연락도 해줄 거고 뭐 그렇대요. 그러면서 뭐 종신보험 들으라고. 종신보험 유행할 때 그런 그 주식 도와준다는 분들, 경제 플래너, 파이낸셜 플래너라는 분들 되게 많았었는데 제가 그 말 듣고 어디 유명한 증권회사에서 증권을 넣어놨다가 보니까 나는 주식하는 사람이 잘 모르는데 이거 지금 팔아야 될 것 같은데 연락이 없네. 그래서 참다가 결국은 떨어지기 시작하고 조금 지나서 팔았어요. 그때 이후로 저는 손해를 봤죠. 아주 큰 손해는 아니지만 그때 느꼈어요. 아, 내 돈을 지켜주는 사람은 주식 중개인 내 친구, 내 부모도 아니구나. 결국은 내 경제는 내가 지키는 거구나. 절대 남 믿고 돈 투자하지 마세요. 그렇다고 무조건 은행에만 넣어두고 그 은행에서 지켜줄 거라고 믿지도 마시고요. 정 안 되면 60대 이후에 일하는 시간이 줄어들 만큼 돈 공부 좀 하세요. 그게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공통점이 있습니다. 20대부터 60대까지 가난을 유발하는 소비 습관은요, 불안을 회피하기 위한 행동을 어떻게 하느냐예요. 어떻게든 되겠지 그때 가면. 절대 어떻게든 안 돼요. 젊은 시절에 준비한 사람들이 왜 개미와 배짱이 얘기 아시잖아요. 힘 좋을 때 돈 모으고 돈이 들어올 때 사람마다 물 들어오는 시기가 또 있는 것 같아요. 그때 좀 모아놓고 그때 좀 키워놓을 준비를 하고 돈 공부를 해야 되면 돈 공부를 좀 하고 내가 지금 일해야 될 때라면 일을 좀 하고 그게 나의 경제와 나의 삶을 책임지는 게 아닐까. 결국 나를 책임질 수 있는 건 나밖에 없잖아요. 뭐 부모가 책임져요? 아닙니다. 배우자가 책임져요? 아닙니다. 자식한테 맡기려고요? 그거 나쁜 부모예요. 나밖에 없다라는 거를 잊지 마셨으면 합니다. 교수님, 마지막으로 실생활에서 바로 쓸 수 있는 교수님만의 절약 습관이 있다면 알려주실 수 있을까요? 저 사실 이런 질문 나오면 조금 쑥스러워요. 제 저한테 잔소리 드릴 것 같아서. 사실 저도 그렇게 절약을 아주 잘하는 사람은 아니고 필요하면 물건을 사는 스타일이에요. 근데 이제 물건을 사기 전에 꼭 스스로에게 묻는 질문이 있습니다. 이게 내가 정말 필요해서 사는 거냐? 내가 기분이 좋으려고 이걸 사는 거냐? 내 불안함 때문에 이걸 사는 건 아닐까? 확실히 무슨 인터넷 쇼핑이 아주 일반적이 된 다음에 보니까 제가 뭔가 스트레스를 받거나 마음 상태가 약간 불안정할 때 더 사요. 그건 확실해. 무슨 팡에서 작은 물건 살 때도 그렇고요. 아니면 무슨 배달업체에서 음식 배달시킬 때도 그렇고요. 요새는 안 하지만 홈쇼핑 보다가 저 티셔츠가 좋아 보여서 그거 사는 것도 그렇고요. 내 마음이 조금 불안정할 때 조금 더 사. 그건 확실한 것 같아요. 근데 기분을 좋게 만드는 소비는 차라리 후회가 적어요. 적어도 물건 사면서 마음의 위로는 조금 받았으니까. 쇼핑이라는 게 여러 가지 기능이 있지만 기본 기능이 사실은 그때 그 순간의 만족이에요. 쇼핑할 때. 근데 이게 만약에 내가 불안해서 하는 소비다? 그러면 반드시 후회하죠. 저랑 같이 일하는 후배 직원들 중에 보니까 불안 때문에 소비를 많이 해. 근데 그것도 안전장치를 해놨더라고요. 사놓고 다음날 2주가 지나기 전에 또 반품해. 아, 반품 무지하더라고요, 그 친구. 사는 기쁨은 누리고 반품 또 무지해. 그러니까 샀을 때는 잠깐 좋은데 얼마 지나면 또 불안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죠. 근데 실질적으로 제가 두 번째로 사용하는 가장 필요한 원칙 중에 하나가 24시간 대기 원칙이에요. 충동구매는 대개 1시간 이내에 일어나거든요. 길어야 24시간 이내에 일어나요. 장바구니에 담아두세요. 그게 홈쇼핑이든 무슨 인터넷 쇼핑이든 간에 장바구니에 넣어두고 일단 하루 묵혀두십시오. 이틀 묵혀놔도 돼요. 그러고 나서도 사고 싶으면 삽니다. 다음날 다시 그거 보면 이거 내가 왜 살라고 그랬지? 하는 생각이 들 수도 있어요. 저 같은 경우는 제일 많이 사는 것 중에 하나가 책이에요. 좋아 보이는 책 읽어야지 하는 책이 너무 많아서 요새는 사놓고 안 읽는 책이 수십 권, 수백 권이 되다 보니까 제 원칙 중에 하나가 일단은 전자책이 나와 있는 것부터 먼저 사요. 근데 그리고 두 번째는 일단 장바구니에 넣어두고 그냥 놔둡니다.
그 책을 봐야 되는 시기가 있거든요. 시간적 여유가 있을 때 제가 하는 프로젝트나 이것과 관련돼서 봐야 될 때가 있을 때 그때 다시 그 책을 들어가 봐요. 목차도 한번 보고 내용도 한번 보고 내가 사야 되는 책이라고 확신이 들면 그때는 아낌없이 삽니다. 그게 24시간 대기 원칙. 이거 은근히 유용합니다. 돈 관리라는 건 결국 경제 관리인데 제가 경제 TV나 경제 채널을 유심히 보다 보면 느끼는 게 있어요. 과학인 것 같은데 은근히 심리 문제더라고요. 돈은요, 결국 잘 쓰는 것보다 얼마나 아끼고 잘 지키고 들어갈 때와 나올 때를 얼마나 잘 판단하느냐. 그것도 남의 말에 귀를 기울이되 그 남의 말에 휘둘리지 않고 나만의 판단 기준을 가지고 얼마나 적절하게 잘 판단하느냐. 그런 질문만 잘해도 내 경제 인생은 달라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돈 문제에 대해서는요, 경제 전문가가 아니다 보니까 실패 경험이나 성공 경험을 많이 하신 분들이 하실 얘기가 굉장히 많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 분들 댓글 좀 달아주세요. 그러면은 그런 얘기 가지고 이런 주제를 다루는 얘기를 한 번 더 마련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